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예방학교실의 김영입니다. 네. 글쎄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밤낮으로 이상한 말이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자살 생각하시는 자살 예방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의 기록들, 이렇게 한국이 쭉 거쳐왔었던 기록들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역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따가 저희 이제 이렇게 5차 혹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행동 계획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슬라이드를 몇 장 보여드릴 텐데 그럴싸한 그림들로 이렇게 뭔가 하는 듯이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진짜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정말 좀 세게 붙어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마 여러 선생님도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좀 반응하지 않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의 삶들하고 무관하게 막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네. 그냥 제목은 우리 그냥 간단합니다. Public Health 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거야? 몰랐던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년 말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 굉장히 이렇게 반겼었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출판한 그룹이 이제 제인 퍼키스라든지 호튼이라든지 건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IASP라고 하는 세계 자살 예방 협회를 이끌고 있으면서 그곳이 WHO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룹입니다. 저 이따가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구나. 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는 저 한 그루 나무 뭘까요? 예, 헬스 섹터만 있는 헬스 섹터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게이트키핑, 뭐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포스트벤션, 메디아, 그죠? 언론에 대한 것들, 자살 수단의 민스에 대한 것들, 스크리닝해서 사이키아트릭 트리트먼트로 넘기는 것들, 의뢰, 뭐 이것들 이 전달들 잘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왼편 하단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WHO 현재 가이드라인도 이 왼편 하단의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인디케이티드, 셀렉티브, 유니버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숲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죠? 여러 분야들이 같이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제 개념들 속에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빨리 갈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뭐 광역에서 올라온 이렇게 계획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60%의 자살은 정신과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계획서를 보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흔하게 접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편에서는 사회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그냥 쉽게 심지어는 90%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옛날 아주 오래전에 심리부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90%에서 60%를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의 이렇게 생각들에 들어 있고, 그런 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와 반응하는 정부의 그런 공무원들의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에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살의 원인을 여기 이렇게 아마 최근에 나온 이제 우리 심리부검 결과들을 가지고서 각 이제 지역의 기초지자체까지 이제 쭉 내려 보내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접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그죠? 보더라도 절대 이제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그게 실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채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주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겪는 문제들의 곤란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편에서는 보고 있는데도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한 그루의 나무하고 여러 그루의 나무, 우리가 원인을 복합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사이에 보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들은 정말 좀 이게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문제라고 하는 것 늘 있고 늘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정신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무기력을 다루는 무기력에 대한 정신 건강 정신 질환의 정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과에서 과연 잘 다룰 수 있는 그것도 질환이라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 화, 욱 우리들에게 많은 거라고 하죠. 이것들은 뭐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질환 이전의 단계에 있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파악하는 뭐 CSD 가지고서 하고 GDS 가지고서 하고 PHQ 가지고서 해서 우울증 스크리닝해서 걸러지는 자살 생각 면문안 가지고서 해서 걸러지는 것들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고위험군들이 좀 충분히 잡히고 있는 것인지, 그 전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열심히 다룬다는 전제는 그들에 대한 접근들을 아까 정말 90%의 자살이 정신질환 가지고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정말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들이, 그 밖에서 발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어쩌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제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훨씬 그러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한 이제 그게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지일 수도 있고 어떤 돌봄상에서의 그러니까 에서의 좌절들, 그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혹은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 어느 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그런 그 제 요소들의 상황들에 다 자살과 관련되는 것들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회적 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지를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에서 이따가 나올 텐데 벌런티어링이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률의 감소에 이제 성공한 나라들, 저희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어디죠? 검정색. 나름의 감소들을 이끌어냈고, 이 이야기를 그래도 기대하면서 뭔가 여기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처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일본이 저기 초록색, 그죠? 일본도 한때 저희보다 자살률이 높았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아마 세계 톱을 찍을 정도로 높은 자살률들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나라도 1990년대 초반에 또한 이제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서 그런 이제 오명들을 한때 다들 한때였던 것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하고 있는 나라는 참 드물죠. 일본의 경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자살률이 높아지자 여기 이제 초록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드바이저리 판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좀 정신과의 위주의 이 논문에 따르면입니다. 정신과 위주의 컨설테이션들이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었고 그런 부분들이 한계를 가졌었다. 쭉 이렇게 초록색으로 길게 제일 아래에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채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관심들이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 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돈을 내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희 같은 이제 교부금 같은 것일 텐데 그 교부금의 형태의 이제 자살 예방 펀딩에 대해서만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방 예산들이 확보를 해준 것이죠. 이머전시 펀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산입니다. 이런 이제 버짓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도 이것도 저한테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슬렁슬렁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많은 이 오른쪽에 있는 쭉 얘들이 일본에서 했었던 지역의 시범 사업들입니다. 뭐 다들 이렇게 자살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제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징 포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었고, 노코미트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사회에 기반한 이제 자살 예방 시범 사업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부끄럽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시범 사업들을 했는데 글쎄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뭔가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서 시범 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1년 하다 많은 사업들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다른 곳들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뭔지를 막 둘러보다가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 한 해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족도 뭐 등등의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서 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한 사회가 진정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들어와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일본의 좀 애들 속에서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방금 봤었던 이제 그런 이 슬라이드가 먼저일까? 없어졌나? 예. 노코미트라고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이 노코미트라고 하는 시범 사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이곳으로부터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경험들이 쏟아지고 이렇게 그럴싸하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론은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한 영역들에 대한 지원들과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표에서는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과 심리에 관련된 사람들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로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프로페셔널들을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키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키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키타하고 아오모리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두 지역 합쳐도 200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두 지역이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자살 예방과 관련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어떤 곳들이 모여서 NGO 단체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장 좀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로연데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회계사인데 봉사하시는 거고 그런 분들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모여서 다시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아키타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자살률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좀 다양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포함하기 위한 것들을 사회 호소를 하고 그 호소에 여러 직역들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저희도 아마 이제 5차 기본계획 이제 작년에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기초 광역에서도 중앙 거 갖다가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하기도 바쁘잖아요. 물론 뭐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긴 하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렇게 5가지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있을 뿐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너네들이 갖다 쓸 것들 써라. 아까 돈은 돈대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아키타 갔었을 때 아키타 대학이라고 하는 곳하고 에서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인지는 그렇게 보였었고, 근데 아키타 지역의 공무원들이 3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아키타 대학에 있는 분, 엔주에서 온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정도들은 사실은 어쩌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꼭 자살과는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유니버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살 단독의 문제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이야기는 허약 노인의 문제 에이징 포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거죠. 허약해지는 것들, 관계에 대한 문제, 소셜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정신건강, 뭐 장애의 문제, 일반적인 장애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복합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배경 뒷전에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는 2023년인가요? 예? 12,000개 정도가 행안부에 NGO 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일본은 97년에 뭐 8만 몇천 개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야기하는 제이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제 원래 이 제이지스라고 하는 살롱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제 허약 노인에게 가벼운 피지컬 액티비티를 광범위하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사업은 거기서 끌어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에 그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이니까. 지금도 저도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아키타 지역에서 시작한 플라토라고 하는 이제 은둔형 청소년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히키코모리 청소년들 얼마나 접하기 힘들잖아요. 안 만나주려고 하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요사이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다시 이제 히키코모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고 또 하여튼 뭐 강의도 하고 뭐 그 중에 이제 저도 막 놀랐는데 제가 2018년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20년 만에 나오셨다는 40대, 50대 히키코모리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히키코모리 센터조차도 그러니까 1층은 그렇게 이제 카페처럼 이용하는 곳이고 2층은 아키타 대학의 교수가 가서 일주일에 3일을 이틀을 자면서 3일 동안 있는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랜드레이디가 50%를 다른 렌트비를 세비를 50% 정도를 저렴하게 해서 본인도 그 센터 운영의 일원이신 거죠. 이렇게 좀 지역들이 결합해 가지고서 이제 굴러가는 것들이
있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센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었고 아주 간단하죠. 물론 거기 그걸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또 많은 재능들이 들어왔어야지 될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살롱이라고 하는 곳에도 공간을 주고 그곳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또 와서 프로그램들이 퀄리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편은 그런데 이 허양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자살 예방에까지도 효과들이 있더라라는 이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민세인이라고 영어로는 일본어식으로는 발음을 하더라고요. 민생유연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뭐 이통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래 이제 요코하마 지역에서 24만 명 정도 일본 전역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임명이 다 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전국적으로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 요코하마의 예인데 2만 2,400명 정도가 홈 비짓은 20만 정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홈 비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 위험, 우리 이렇게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웃에 대한, 어려워 보이는 이웃에 대한 방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벗대기 정도를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통장 사업 강원도에서 했을 때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잘된 한때 상도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이제 참여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정말 이렇게 좀 어떤 행정,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의도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렇게 발언하게 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활동하게 하고 하는 것들보다는, 저는 이제 행정의 하위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행정이 있고 그 행정으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고위험군들을 발견하기 위한 스크리닝 과정에서라든지, 혹은 그 스크리닝이 이제 정신과 혹은 심리 상담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라든지, 혹은 놓치지 않는 단계,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런 정도에서만 말하자면은 부분적인 역할들만을 제공하고 있는, 저는 지금 별로 보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좀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이제 핀란드에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딱 던져놓고 더 공부를 하긴 해야지 되는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핀란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심리부검을 전수에 가깝게 했다, 이걸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저도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핀란드는 40여 개의 여러 부문들이 참가하는 자살 예방 계획들을, 포괄적인 계획들을 가졌었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윗단에 있는 것처럼 스페시픽한, 자살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프로그램들만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아래 넌 스페시픽한 것도 있었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들도 자살 예방의 이름으로 재원들을 만들고 끌어갔던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폴리스, 학교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처치 이런 것들도 앞에 그림에서는 들어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several factor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일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single reason, one cause가 아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관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아마도 싱글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은 심리 이런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넌 스페시픽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전체적인 예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표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도 핀란드에는 더 공부해서 나중에는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자살 생각, 자살 고위험군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제 저희의 가장 저는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우리가 대면 서비스들을 많이 늘렸죠. 치매 안심센터부터 해서 방문간호 대면 서비스들을 많이 늘렸고 이런 곳들에서 여러 취약성들을 발견할 여지들이 굉장히 늘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에서 발견한 사람들을 잘 추적하고 끝까지 잘 놓치지 않고 우리 코로나 때처럼 발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감염처럼 사람들이 말 잘 들을 리도 없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치료 방침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하고 정신 이야기만 줄창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 다른 문제들도 뭐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 폴프리를 게이트키퍼를 많이 양성한다는 취지도 역시 이제 그냥 발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지 결코 그 사람들이 어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될 테니까 그때 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차례 좀 이야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차 우리 기본 계획에서 또 맞춤형이라든지 취약 집단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언급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얼마간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상당히 수용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여다보면 실제에 가면 이제 그 취약계층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전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작성한 기초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었는데 적어도 광역 단위에서 사업들이 활발하진 않았고 그 취약계층들을 했을 때조차도 조금 빨리 갈게요. 취약계층들을 접근했을 때조차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40대 중장년 남성들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기초 계획 단체의 계획도 볼 수 있었었고 이제 그 경우에서조차도 당연히 이제 은행 창구라든지 등등을 이용을 합니다. 그곳과 이제 협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결과는 뭘 기대를 하는 것이었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보내달라 어떤 경우를 상담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그것만 하고 역할들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 넘어 아까 헬스 섹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동시에 있는 문제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에 대한 문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어떤 조언들을 받거나 적어도 제스처인 거지만 조금 이렇게 사회가 그리고 따뜻한 면도 있어요 정도이지만 말뿐일지라도 그곳에서 금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어드바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실질적인 뭐 지금 우리 뭐 소액 지원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잘 이루어지진 않죠. 그런 것들과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더 끝까지 잘 추적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당장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을 텐데 어쨌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기는
했지만 5차 기본 계획에도 근데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저희들이 근거 기반의 뭐 이런 식의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뭐 이렇게 그래서 심리 부검을 강조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사자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여기 제가 봤던 것 중에는 핫스팟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과 관련한. 그러면 그곳에 물론 그 이제 거기까지만 찾아낸 것도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곳이 정말 어떤 문제들로 겪고 있는지, 혹은 우리 뭐 강원도가 높다, 충남이 높다, 뭐 어느 구가 높다라고 할 때 그곳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좀 제대로 된 서베이하고, 그 서베이로만 그쳐서는 나오는 게 없거든요. 거기는 그냥 가설뿐이야. 거기에 대해서 더 들어가서 심층 조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질적 조사하고,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지는 조사를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볼 수 없다는 것들이 많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민 참여의 이야기는 좀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시간이 좀 더 써도 되지 않나요? 지금 11시까지 하면 될까요? 질의응답이 있어서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사회적 접근을 한다는 것들이 우리도 지금 알고는 있었는데 늘 못 해왔던 거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이제 위에서 우리 뭐 총리실에 한때 뭐 범부처 해서 4대 교통부터 해서 뭐 산재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법무처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 민원 들어주는 곳이었었죠. 예,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기초도 마찬가지, 광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도 본인들의 계획들을, 채무에 대한 거, 주거에 대한 계획들을 자살의 관점에서 한 번만 들여다봐도 끄트머리에서 바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이제 이 매크로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창해서 손대기 힘든, 어쩌면은 그 각 부처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것들 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되어 있는, 그렇지만 작게 작동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례 관리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어설티브 케어 팀, 뭐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CT에는, 액트에는 그냥 정신치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 고용에 대한 거,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 당사자가 들어있기도 하고, 하우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 크게 푸는 사회적 접근도 있겠지만, 지금 개인의 당장에 호소하는 어려움들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 요사이는 이제 어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지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읍이 제 슬라이드 중에 이제 한 세이프티 존 뭐 이렇게 해서 소개된 것도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어쩌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을 그래도 일부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에서 하위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보람 없는 하위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좀 자생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이제 아타카카의 자살률이 이제 높다라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소하기 위한 시군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에는 인구와 NGO 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지방은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부족한 곳에서 오는 정책 등의 예시가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마 NGO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비스로 다 채울 수 있으면 국가가 돈이 많아가지고 서비스 다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서비스 구입해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으면 돌봄도 그렇고 어쩌면 친구도 여유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할 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리소스 푸어한 지역에서 혹은 그런 상황에서 일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자살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나머지 말하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하다라고 할 때 그 부분들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다라면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에 사실은 이제 그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로 다 채울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은 이렇게 NGO나 어쨌든 시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소스를 넣고 시딩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도 하여튼 참 이렇게 뭐 다른 이제 뭐 고당 관리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뭐 주민 참여 사업들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해보기도 했었는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이장님들 말고 이렇게 다른 분들 찾기도 너무 힘들었었고 뭐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봤을 때 건너뛸 수 없는 것들이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자발적인 여러 이렇게 참여의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작지만 노력들을 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시군구 차원에서 단위에서의 그런 자살 예방 사업에 글쎄요 하여튼 이런 좀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밖에는 못 드리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런 원인 규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슬라이드 중에 그러니까 대학과 맨체스터 대학 메트로폴리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이제 HMR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돌봄 관련한 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석사 학생 한 명이 제가 보니까 두 명이더라고요. 이 그 지역 단체가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단체의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존재를 알려야지 되고 가치를 알려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지 되고 이런 일들은 저는 그런 곳에 대학의 힘을 빌리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심층 원인 뭐 이렇게 갈 때는 괜찮은 연구자들이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대학도 할 일을 못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괜찮은 연구자들을 찾고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연결들을 이것저것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일 거라고 좀 그냥 막연하죠. 예. 시간이 있을 때 네,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마 협력하고 또 자원들을 함께 연결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뿌리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원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김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상 김현 교수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